안녕하세요. TF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역시나 이명철 위원님을 만나는데 하루는 정우원 위원, 하루는 이명철 위원. 우리나라의 축구의 미래를 이끄는 굉장히 어린 새싹들이다. 새싹이라고 하기엔 조금 벌써 연식이 좀 됐죠? 10년 동안 새싹으로. 네, 벌써 10년 됐나요? 저는 10년 됐어요. 네. 대박이다. 어쨌든 오늘 좀 거창하게 문을 열었는데 네. 이제 좀 시즌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마무리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슈들로 다룰 것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적 시장이 곧 열립니다. 네. 물론 이제 클럽 월드컵으로 인한 특별 이적 시장이 6월 초에 있고 정규 이적 시장은 이제 7월.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7월이면 아직 2달 남았는데 좀 먼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 보통 선수에 대한 보강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벌써 밑작업 들어가서 연락하는 데도 있을 거고 꽤 많죠. 네, 지금 고민에 빠진 선수들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첫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여기에 지난 시즌에 잘했던 선수, 그 포지션에서 세계 탑5 안에 드는 선수, 현재로서. 그리고 나이도 어린 선수. 네. 이러면 아무래도 여러 팀들의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핫한 선수가 지금 딱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비르치는 과연 어디로 갈까? 네. 비르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스타일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나이. 이 선수는 역시 2003년 5월 3일생, 현재 만 22살의 좀 어린 선수인데 사실 비르치 선수는 뛸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흔히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왼쪽 윙,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 물론 최전방 공격수의 비르치가 기용될 때는 가짜 9번이라고 해서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가 뭔가 최전방에서 미끼 역할을 하는 네네. 그런 움직임을 비르치 선수가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미 레버쿠젠에서 그런 출전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르츠 선수는 포지션 자체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결국 이 포켓 공간을 누가 잘 활용하느냐가 공격의 창의성을 결정짓게 되는데 비르츠는 이른바 이 포켓 공간에서 말 그대로 완성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볼 연계도 잘하고 터치 좋고 기술 좋고 시야 탁월하고요. 여기에 꽤 간결하게 볼을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드리블을 칠 땐 치는데 동료에게 패스를 줘야 될 때는 간결하게 정확한 키패스를 찔러주는 편이고 슈팅 마무리도 좋습니다. 선수를 좀 구분할 때 어떤 선수는 신체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수는 지능형 선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비르치는 좀 지능형 선수. 비르츠는 지능형이 맞죠. 지능적인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선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체가 과연 부족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약점을 찾기가 힘들 만큼 비르치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는 좀 완성된 스타일이고 비교를 하실 때 무시알라 선수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드리블러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는 무시알라고 패스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가져가 줄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당장은 무시알라보다는 비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알라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른 뮌헨조차도 비르치를 원하는 이유는 무시알라만으로는 뭔가 해소되지 않는 플레이메이커, 패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증을 비르치 선수가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르치 선수를 수요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적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클럽들에서 막 데리고 온다라는 좀 물밑 작업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4개 구단이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와 리버풀, 또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부임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까지 4개의 팀이 지금 비르치 선수하고는 가장 강력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데 원래는 바이에른 뮌헨 쪽이 좀 가까워 보였거든요. 근데 5월 좀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리버풀 맨시티 관계자들과 비르츠의 가족이 미팅을 가졌다는 신문 기사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가족까지 그렇죠? 비르츠는 에이전트를 따로 두지 않고 부모님이 사실상 에이전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수와의 협상을 실제로 에이전트가 담당을 하는데 그게 곧 부모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구단 관계자가 가족들을 만났다는 건 뭔가 협상을 위해서 만난 건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적료가 레버쿠젠의 책정 금액은 1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는 2,100억 원으로 현재 지금 랭크가 나고 있는데 비르츠 선수가 레버쿠젠하고 계약 기간이 2027년이거든요. 아직 계약 기간이 그래도 2년은 남아있는 만큼 레버쿠젠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르츠 선수를 우리가 무조건 저렴한 금액에 팔 이유는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원래 조금 이런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은 드문 편인가요? 의외로 꽤 있습니다. 이게 선수들의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이렇게 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당장 K리그는 물론이고 K리그에서도 사실 본인이 직접 협상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따로 에이전트를 두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직접 내 팀이랑 재계약이나 새로운 팀과의 이적은 나 스스로 진행을 하겠다. 그럴 때는
특별히 에이전트를 두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 에이전트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부모님이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선수 개인의 의사가 나를 정말 잘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어떤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다. 그 어떤 관리를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말 전략적인 이유로 부모님에게 에이전트 역할을 좀 맡기거나 부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이 링크되어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한 팀 한 팀씩 이 선수가 들어가면 어떤 포지션을 가질 거고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팀은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일단 비르츠는 일찍이 이 독일 쪽 기자들이 비르츠는 바이에른 뮌헨을 원한다. 본인이 이제 뮌헨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심지어는 비르츠의 아버지까지도 바이에른 뮌헨을 응원하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되게 어릴 때부터 비르츠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특히 비르츠의 부모님과 많이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비르츠 선수의 학업이나 아무래도 교육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바이에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교육에 대한 어떤 적응,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적응,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아이가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측에서 아이의 교육이나 학업을 이유로 우리가 지금 당장 팀을 옮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바이에른 측에게 양해를 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헤네스 회장과 이 비르츠의 아버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원만하게 대화를 좀 나누고 친한 관계에 좀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비르츠의 아버지가 바이에른 뮌헨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비르츠도 아버지의 어떤 결정, 그동안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공을 들였던 바이에른의 노력 때문에 뭔가 마음이 좀 바이에른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독일 쪽 보도에서는 계속 선수 본인도 뮌헨을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경쟁팀에게 줄 리가 없죠. 그렇죠. 비르츠를 뺏기면 이거는 팬들도 노할 것이고 당장 나중에 레버쿠젠에게 부메랑이 돼서 일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보도들도 그렇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파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뮌헨으로 가면은 가장 큰 숙제가 있잖아요. 무시알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비르츠 입장에서도 좀 껄끄럽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탈피해 나갈지 그런 것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무시알라는 윙도 되고 뭐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비르츠도 윙이 되고요. 4-2-3-1 형태의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딱 한 명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선수 중 한 명이 측면으로 가면서 두 선수를 공존시킬 수 있는 그림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비르츠와 무시알라 모두 독일 국적의 선수들인데 이미 나겔스만 감독의 독일 대표팀이 두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이미 두 선수가 호흡을 좀 맞춰봤다라는 점은 팀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기더라도 그래서 무시알라와 비르츠가 같이 뛰더라도 크게 걱정할 요소가 없는 뭐 경험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둘이 되게 친합니다. 네. 비르츠와 무시알라가 굉장히 친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친분으로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 요소가 있고요. 콤파니 감독이 공격 세부 전술을 잘 짜내면서 비르츠와 무시알라의 전술적인 공존 해법을 찾을 수 있느냐. 결국 그런 부분들이 비르츠의 이적 이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링크된 팀 중에서 가장 뮌헨이 유력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면철 배설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1억 5천만 유로의 금액이 물론 되게 센 금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들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기존 선수들을 팔아서 수익을 좀 확보하고 그 돈으로 비르츠를 어떻게든 데려오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약간 좀 달갑지 않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얼마가 되었든 어떤 준비를 해서라도 비르츠는 데려오겠다는 각오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이적료를 웬만하면 지불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아버지가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 헤네스와 비르츠 아버지가 워낙 원만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선수 본인도 여러 서사를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을 되게 꿈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50%는 바이에른 뮌헨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팀부터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맨시티. 맨시티는 사실 지금 좀 필요해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납니다. 그래서 더브라이너의 대체자가 비르츠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선수가 느꼈을 때는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딱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내 공고한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역시 동기부여는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사를 보니까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직접 비르츠에게 연락을 걸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올 시즌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비르츠를 포함해서 뭐 AC 밀란의 레인더스까지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를 좀 재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돈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르츠의 이적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전술적인 이유에서 보면 펩 가르디올라의 그 패스웍과
공간 선점을 추구하는 그 축구에 비르츠는 매우 적합합니다. 실패하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적합한 선수가 사실 비르츠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에 이제 신체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더브라이너보다도 그라운드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이젠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브라이너가 이제까지 맨시티에게 그 몇 년간을 해온 게 있잖아요. 보여준 게 있고 공고하게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운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팬들의 기대에. 그런데 비르치가 온다 그러면 팬들도 덕배가 해준 만큼의 무언가 그 긴 시간 동안 여기를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까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르츠의 영입을 시티 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원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이제 전력 외 자원이죠. 뭐 나오긴 나와도 생각보다도 많이 부진한. 제가 볼 때는 맨시티 입장에선 이 선수가 만약에 딜에 활용된다면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카티 선수, 제임스 메카티 선수가 지금 맨시티에서는 냉정히 봤을 때 자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레버쿠젠 측에서 메카티 선수를 원하고, 그래서 메카티가 트레이드 카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맨시티 입장에서 정말 땡큐죠. 반대로 레버쿠젠 팬들은 메카티의 루머를 보고 극구 반대하고 계시긴 하지만, 과연 이 이야기까지 그냥 정말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될지, 그래서 정말 비르츠의 이적 가능성을 높이는 아이템으로 활용이 될지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적료가 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맨시티 입장에서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장 그 경쟁하는 팀들에 비해서 좀 여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비르츠 측에서 페카레디올라가 어쨌든 계약 기간이 지금 길게 묶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물론 최근에 연장 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 또한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페카레디올라가 좀 오랫동안 같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그래도 가까운 팀은 맨시티가 아닐까 싶기는 하나, 바이에른 뮌헨만큼 유력한 가능성은 아니지 않을까. 그럼 리버풀 얘기를 해볼게요. 리버풀 팬으로서 비르치가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 기분대로라면 사실 리버풀이 올 가능성이 200%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그러진 않고요. 근데 기사 내용이 제법 구체적으로 뜨긴 했습니다. 리버풀 관계자가 이 비르츠의 부모님, 그러니까 비르츠 측근과 영국 블랙풀에서 미팅을 가졌다는 되게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게 장소까지 언급이 될 정도면 진짜 만나긴 만났나 보다. 비르츠 측에서도 여러 제안을 다 들어봐야 나중에 뭐 바이에른 뮌헨과 협상을 하건 다른 구단과 협상을 하건, 비르츠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적 시장도 다음 시즌 이제 개막하려면 아직 2달 남아있으니까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여러 제안을 다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리버풀 측근과 만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어떤 장소까지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정말 만나긴 만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슬롯 감독의 전술에는 과연 부합할 것이냐? 매우 부합하죠. 네, 매우 부합합니다. 공격진 보강도 리버풀이 필요하고 미드필더의 스쿼드도 당연히 지금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비르츠는 가짜 9번도 가능하고 왼쪽 윙도 가능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뭐 원래 주 포지션이고, 프림퐁이 지금 오른쪽 풀백에 오면서 소보슬라이에 대한 쓰임새가 아마 제가 볼 때 약간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어떤 전술을 쓰건 공격형 미드필더에 비르츠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은 기회 창출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술에 따라서는 비르츠가 왼쪽 윙으로 기용이 돼도 안쪽으로 좁혀서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리버풀도 비르츠 선수를 위한 자리가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레버쿠젠에서 호흡을 맞췄던 프림퐁이 지금 리버풀로 오기 직전인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미 메디컬 테스트가 예정돼 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리버풀행에 있어서는 꽤나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역시 알론소 감독이 곧 부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만약에 비르츠를 매우 원한다면 비르츠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다시 스승과 제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단 실리는데,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어쨌든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어떻게 이적 시장 스탠스를 가져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초호화 군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구단보다는 비르츠 선수가 나왔을 때 물론 아주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자리가 마련되어 있긴 하겠지만, 경쟁에 대한 부담은 사실 앞선 구단들보다는 조금 더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사실 어린 친구 입장에서는 쓰임을 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알론소 감독이 뭐 몇몇 기사에서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를 거의 투토처럼 활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호드리구 선수가 만약 자유를 한다면 호드리구의 자리도 마련해줘야 되고, 발베르데 자리 있어야죠,
뭐 FA로 곧 이적이 임박해 보이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자리도 마련해줘야죠. 다른 자원들까지 다 배치를 하다 보면 비르츠는 어디에 뛰는 거죠? 벨링엄도 그렇고 네네. 다 그런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비르츠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분명 레알 마드리드에 존재하긴 하나 워낙 많은 스타 선수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전 경쟁에 대한 부담은 선수 본인 입장에서 조금 더 다른 구단보다는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오히려 더브라이너의 대체자가 확실하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맨시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본인이 경쟁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근데 제가 낮게 보는 이유는 요즘에 이적설이 생각보다 뜸합니다. 맨시티, 리버풀이 뜨면서 오히려 레알이 좀 잠잠해졌거든요. 알론소 오피셜이 뜨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시 언급되는 빈도가 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요즘 보도가 뜸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라고 생각을 하려 했으나 9.9%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0.1%는 1%. 뭐냐? 잔류예요. 아. 혹시 모른다. 아. 예. 왜냐면 레버쿠젠 수뇌부도 우리는 잔류 가능성도 반반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선수 본인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비르츠가 계속 남아 있으면 이 이적료가 확 깎이는 바이아웃이 계약 조항에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낮은 금액에 팔 수 있는 위기에 지금 레버쿠젠이 놓여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번 이적 시장에 제값을 받고 파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비르츠 영입을 원하는 팀들이 우리 1년만 더 지켜보고 돈 마련해서 내년에 살게 미리 약속을 하고 비르츠한테 양해를 구하고 약간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버쿠젠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서 선수 본인의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도 한 0.1% 정도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비르츠 선수가 점점 링크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음. 많아질 수 있지만 이제 큰 줄기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아직은 초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행선지가 잘 이루어질지는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보는 게 또 저희의 묘미니까 또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한마디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챗GPT가 마련된 대본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르츠 선수의 차기 행선지를 두고 뜨거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어느 팀으로 가든 세계 축구 팬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죠. 과연 비르츠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지 올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